(2026년 3월 19일) 이정훈입니다.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죠. 원유 문제 때문에 한국 경제 출렁할 것이다. 이런 4월 위기. 그리고 정치 위기도 저는 온다고 봅니다. 4월 이후부터 더 위기가 커진다. 누구의 위기냐? 이재명의 위기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4인방한테 끌려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4인방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4인방, 정청래, 추미애, 김용민, 한병도.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러한 4인방이 김어준을 통해서 이재명을 찍어 누르고 있다. 이재명도 4인방한테 꼼짝 못한다. 네, 이런 판단입니다. 우선 정치 상황부터 설명드릴게요. 다 아시는 거지만 이 방송하고 있는 지금 시간 3월 19일부터 벌써 저는 지금 저녁 9시, 10시 다 돼가는데 벌써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하고 있죠. 국회가 민주당이 결정한 공소청법 또 중수청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본회의 통과시키면 확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찰 조직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핵심은 공소청, 중수청 만드는 법을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검찰 조작기소 의혹도 국정조사를 하겠다면서 계획서를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뭐 국힘당에서 일어나서 필리버스터 하겠지만은 뭐 그거 끝나면 통과되는 거는 기정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까요?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완패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실세라고 보는데 이 조직적으로 한 세력이 덤비면은 본인도 워낙 약점이 많잖아요. 전과 4범인가 5범이죠. 5개 재판인가 6개 재판 받고 있었죠. 이거 너무 약점이 많은, 그러니까 이 강경파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추대를 하죠. 약점이 많아야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저는 MBC의 전 기자가 장인수인가요? 김어준의 겸손은 없다라는 방송에 출연해서 공소 취소 거래서를 이야기했을 때 이건 논리적으로 상당히 팩트일 거다라고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 그걸 뭐 국정조사를 해서 공소를 했던 검사들이 조작했다라고 해서 잡아놓으면 시끄럽잖아요. 그거보다는 검찰이 스스로 취소하게끔 하자. 그러려면 그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지금 검찰은 없어질 조직이긴 하지만은 검찰총장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직접 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려갔을 것이다.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해주는 대신 뭘 해줄까? 거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거래가 뭘까요? 제 상상입니다.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은 일체 수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자, 수사를 했다가 잘못됐을 때 기소하려고 할 때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 수사 명령은 내려야죠. 그 정도라도 수사권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검찰의 일부 수사권을 보장해 줄 테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이게 공소 취소 거래. 그 주인공은 법무부 장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김어준 방송에서 전 MBC 기자가 딱 얘기하는 순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청와대도 당연히 부정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부정하고 내 모든 통신 기록을 봐라. 다 공개하겠다. 없다. 통해한 적이 없다. 이 순간에 이 공소 취소 검찰청에서 하는 건 쑥 들어가는 거고 검찰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공소청법 민주당에서 만든 그 다음에 중수청법은 그냥 통과되는 거죠. 이 법이 너무 심하다 잘못됐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꿈은 그대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김어준을 뭐 고발하니 뭐 어쩌니 이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은 정치를 어떻게 보지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주요 방송
언론, 신문이 보도하는 걸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90% 이상 답이 다 있습니다. 정청래 씨가 이 방송 찍고 있는 19일인데 저는 그 전날인 3월 1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죠. 그래서 가장 핵심 사항이었던 중수청법 45조. 이게 뭔가 하면은 중수청이 수사할 때는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담고 있는 건데 이게 다시 말하면 검찰이 수사권을 보장해 주는 건데 그걸 통째로 드러내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청와대에서 했다라고 정청래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김어준 방송에서 정인수 기자가 공소 취소 거래가 있다라고 폭로를 하고 그러자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하고 청와대가 아니라 부정을 하다가 그 결과물이 검찰한테 어떤 수사권을 안 주는 중수처법 주는 45조를 몽땅 드러내는 걸로 청와대와 당이 합의를 했다라고 김어준의 방송에서 정청래 대표가 나와서 공개하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청와대에서 이 사법개혁 문제를 다룬 거는 봉욱 민정수석인데 그는 완전히 이후에 배제됐다 그러죠. 아마 민정수석이 움직였을 때는 대통령도 자기도 변호사 출신이니까 이게 무리라는 걸 알고 민주당에서 만드는 공수처법, 중수청법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강하게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이렇게 공소거래 취소서를 김어준 방송이 보도하고 뜨거라 하고 청와대가 그런 적 없다, 법무부 장관이 그런 적 없다라고 한 다음에는 청와대가 요구했던 조항이 싹 빠지고 당론대로 그냥 가는 게 됐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은 완전히 빠져버리고 청와대 소통 대상은 홍익표 정무수석이었다라고 정청래가 김어준의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많은 역할을 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45조 중수청법 빼내는 데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자신인 정청래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 김영민 의원 4명만 이 내용을 공유했다. 그래서 제가 이 4사람을 강경파 딸레반 4인방으로 보는 겁니다. 이 추미애, 정청래, 김영민, 한병도가 이재명의 꿈을 찍어 누른 겁니다. 나중에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이재명은 골로 가더라도 이 4명이 민주당을 끌고 가기로 작심을 한 겁니다. 이 정치 게임에서 김어준의 방송을 이용해서 공소 취소 거래가 있다는 게 딱 나오면서 이재명, 봉욱 민정수석은 완패를 당한 거고 법무부 장관 나가 떨어진 겁니다. 정청래 씨는 검사 출신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도 의견을 구했다고 하면서 같은 편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박은정 의원이 굉장히 강경파인 건 아시죠?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처음에 이걸 질책하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타스크포스를 만들어 당과 충분히 소통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뜻으로 이해한다. 즉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건 타스크포스를 만들어 당과 청와대가 충분히 소통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질책으로 자기는 본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 법안을 만들 때 1차 안도 이 만든 팀에서 하루 전날 나한테 보고하더라. 그럼 나도 검토할 시간이 없다.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청와대도 못마땅히 지적한 걸로 아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에 있을 때도 무슨 안이 나오면은 거기에 무조건 반대하는 레드팀이라는 거는 미국의 CIA에서 과거 이제 쿠바의 공산 정권이 들어서니까 쿠바인들 중에 일부가 미국에 살고 있죠. 난민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시켜서 무기를 줘갖고 거꾸로 쿠바에 집어넣어서 쿠바를 뒤집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피그만, 돼지만으로 상륙시켰는데 그 정보가 새나가서 아주 그 사람들이 많이 죽고 체포가 되고 미국이 망신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거 상당히 위험하고 정보가 새나간다라는 보고가 있었는데 CIA가 인정하지 않고 케네디 대통령도 인정하지 않고 오만을 부렸다가 나가 떨어진다부터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그거 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면 안 된다라는 무조건 반대하는 팀을 만든 게 레드팀이죠. 그래서 더 계획을 정교하게 만드는데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를 할 때도 꼭
무슨 문제가 있으면 레드팀을 만들어 찬반 토론을 하게 한 다음에 그걸 지켜보다가 조정하고 수렴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냈다. 따라서 이번에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이 자기를 포함한 강경파들의 주장,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봉옥 민정수석 등이 그건 아니다, 또 이재명도 그건 아니다 하고 했던 거죠. 그게 레드팀이 돼서 갑론을박하다가 대통령이 딱 결론 내린 것이니까 문제없다. 이재명이 내 말 들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느낀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똑똑하다. 그리고 과거의 법원, 검사가 법률에 따라 지휘 감독한다라고 돼 있었거든요. 맞죠? 검사가 법률에 따라 뭐 누구누구를 지휘 감독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번에 자기네가 만든 법안은 주와 수로를 바꿨다. 즉 능동태 문정을 수동태로 바꿨다. 검사도 법률에 의해서 지휘를 받는다라고 바꿨다. 검사도 이제 순경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봉옥시 민정수석실에서는 난 모른다. 이번에 뒤집어진 건 전혀 몰랐다. 법무부 장관도 몰랐다 그러고 있죠. 완전히 이게 4명의 딸레반 강경파가 4인방이 이렇게 끌고 가게 됐습니다. 이거는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국민을 대표하니까 입법부가 우선해야 된다. 이게 민주당 강경파의 주장이죠. 국민의 대표가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둘이인데 둘이 충돌하면 누가 대표냐는 논쟁도 있지만 둘이 가장 세다는 건 오래전부터 있던 주장입니다. 근데 이게 민주주의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정치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화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공화국이죠. 순수 민주정에서는 센 놈들 다수결로 그냥 가요. 전문가 아닌 놈들이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공화정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게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국인지는 몰라도 공화국임을 부정하고 있는 게 이 정청래, 추미애, 한병도, 김용민 그리고 박은정 이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만 외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나온 다음에 다시 공화주의가 나오는 건데 나라가 개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끌려갑니다. 왜 끌려가느냐? 안 끌려가면 자기도 약점이 너무 많아. 또 이들이 쑥 빠져서 싸움 벌이기 시작하면 민주당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재명 정권 얼마나 취약합니까? 지금 경제가 원래 0.1% 성장하기도 어렵다 그러죠. 지금 뭐 전국에 지방 다니면서 타운홀 미팅하고 시장 다니면서 음식 먹으면서 하하하고 인기 끌려고 애쓰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가죠. 대통령은 올라갈 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항용 유예입니다. 꼭대기까지 올라간 용은 후회만 남는다. 즉 더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추락하는 거고 정청래나 추미애는 아직 상승하는 용이죠. 이런 용들은 희망이 있죠. 대통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이재명이 나가 떨어지면 오히려 좋은 겁니다. 자, 이재명 정권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지금 사법개혁을 하면서 재판소원제도를 만들었어요. 이재명 살리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이상하게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사람들이 재판소원을 막 내고 있습니다. 찌양공갈 사건 관련된 주제역도 청구하고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었습니다. 107건의 재판소원 청구가 접수됐어요. 작년 한 해 동안 헌법소원이 3,000건 정도인데 지금 추세로 간다면은 이 헌법소원보다 더 많은 재판소원이 들어와서 헌법재판소가 일이 터질 겁니다. 이재명 살리려고 한 게 이재명 흔드는 요소가 되는 거죠. 나라 꼴이 웃기게 될 겁니다. 지금 이재명은요, 자기 살려고 강경파에 업혀갔다가 이제 강경파한테 거부하면 자기가 날아가는 꼴이 됐습니다. 참 불쌍해요. 이거 어떡하죠? 그런데 그 법들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렇게 이 법을 이용해서 또 대한민국 이제 재판 자꾸 해서 뭐 억울한 사람 구할 수도 있죠. 그 전에 민주화되니까 옛날에 권위주의 정권 때 있었던 거를 뭐 재정으로 다 뒤집고 했는데 뭐 억울한 사람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질 자체는 안 바뀌는데 본질까지 바뀌어갖고 윤미향의 남편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의의 사나이가 되는 희한한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윤미향도 희한한 사람이지만 이제 4월에 경제가 원유 때문에 나빠져서 4월 위기가 들이닥치는데 4월 위기 이재명은 4인방한테 포위당한 거 알고나 있나? 정청래가 김어준 방송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찍어 눌렀습니다. 찍소리도 못하는 이재명입니다. 추미애, 김용민, 한병도가 과세한 4인방이 이재명을 압도하는데 이 현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4월에 한국 경제도 힘들고 정치도 춤을 추는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